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깨어났을 때의 대처 방법은, 이 문제는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문제죠. 보기를 보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단호하게 거부한다, 확실하게 말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또는 보고한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기를 보셔야 돼요. 1.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2.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3.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4.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5.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3번 분명하게 말한다. 또는 확실하게 말한다. 또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런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직업윤리 문제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1.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중요한 거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또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또는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단, 임종요양에서는요, 대상자와 가족을 동시에 좀 돌보죠.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런 것들이 직업윤리에서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번 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복장이나 외모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공해야 될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1.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 장기요양 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4.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3번이죠. 거절한다 입니다. 서술어만 봐도 답이 나와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이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 경우, 마스크를 자꾸 재사용하기를 원한다든지 기저귀를 재사용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본인 부담금 좀 할인해 주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2명이나 하는데 할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불법이에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1.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2.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3.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4. 제가 볼 때는 인지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5.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런 거예요. 2번 인지기능이 나빠지신 것 같다고요? 그럼 제가 아버님 상태를 좀 체크하고 나서 시설장님께 한번 보고를 좀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것이 적절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항상 뭐가 문제가 될 때 또는 대상자나 그 보호자들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 그래요. 저희 시설장님에게, 기관장님에게 한번 보고하고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런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또는 대상자가 지금 인지기능이 떨어졌다고 했죠? 어떤 것이 떨어졌는지 변화된 증상을 좀 관찰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보고해도 좋겠죠.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스트레칭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5번이죠. 스트레칭을 했을 때 관절의 가동 범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빠르고 신속하게 라는 표현 자체가 거의 다 틀립니다. 안전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의 동작을 몇 분 이상, 몇 초 이상 유지해야 될까요? 10에서 15초 유지합니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를 반복한다.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쉰다. 유지하는 게 한 15초인 거예요. 그렇게 길게 스트레칭 못합니다. 또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가 아니에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시원하다 이 정도까지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통증은요. 근육을 긴장시키고 부상을 초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게 좋다.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요로 감염, 2. 흡인성 폐렴, 3. 궤양성 대장염, 4. 알레르기성 비염, 5. 노로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죠.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 손으로 요리하거나 했을 때 대상자에게 노로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 요양보호를 쉬어야 돼요. 그리고 다 낫고도 한 3일 정도는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입니다. 왜? 우리 변비일 때 섬유질 많은 거 먹으면은 변을 잘 보잖아요. 가뜩이나 설사로 줄줄 싸는데 섬유질 많은 거 먹으면 더 싸겠죠? 그래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설사는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를 예방한다. 중요하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또는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이런 것이에요.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게 만성기관지염이죠. 대상자를 어떻게 돕죠?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되겠습니다. 일단 숨을 쉬기 어려우면요.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등을 톡톡톡톡 두들겨줘도 좋죠.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뜨겁고 찬 것은요. 자국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건조하면 기침 더 나오죠.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2.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4.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5번이죠. 혈압이 조절된다고 혈압약 끊으시면 안 돼요. 혈압만 다시 올라가나요? 뇌졸중, 뇌출혈 올 수 있어요. 중풍이 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 하면은요. 혈압이 한 140에 90 이상이었을 때 고혈압으로 우리가 봅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용량을 증감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새로운 약 처방 시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 중단하면요. 혈압 다시 올라갑니다.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 시기가 좋다. 살을 빼야 된다. 체중을 조절해라. 스트레스를 조절해라. 칼륨, K죠. 칼륨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는요. 혈압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구마, 바나나, 우유, 시금치 이런 것들이 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몸에 있는 염분을 좀 배출시켜 준대요. 그래서 혈압이 좀 떨어진다. 찐고구마 혈압 낮추기에 좋다. 바나나, 우유, 시금치 이런 거 좋다는 거죠.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